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정기 세일을 시작했지만 세일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보도입니다. 할인 금액 절반을 백화점에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지침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공정위가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할인 행사 비용 분담 비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새 지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나운서 사이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사이다처럼 뻥 뚫리게 팩트체크해드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해 주실 최원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원석입니다. 오늘 쉽게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정위가 새 지침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할인 금액의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되면서 세일 규모가 예전보다 확 줄었다.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보도 살펴봤는데요. 네. 네티즌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백화점 세일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네. 그리고 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이 지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기사와 또 의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에 공정위 심사 지침을 살펴보면 사실 새롭게 시행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네. 공정위 심사 지침의 바탕이 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11조를 보면 이미 판매 촉진 행사 비용과 관련하여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 의무, 분담 비율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치 새롭게 시행되는 공정위 심사 지침으로 인하여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아가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지침이 전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선 확인해 주셨네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순국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권순국 과장입니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통이 있죠. 네. 사이다를 먼저 시원하게 마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실의 소리만을 전하는 저희 KTV 사이다는 인공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1월부터 이 공정위 새로운 지침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정위 새로운 심사 지침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1월부터 시행되는 저희 지침 명칭이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 지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특약매입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약매입 제도를 먼저 설명드리면 특약매입 제도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일단 매입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그런 거래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백화점의 약 70% 정도가 특약 매입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화점이 아마도 납품업체들로부터 일단 돈을 주고 산 뒤에 네. 그걸 가지고 할인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일단 외상으로 물건부터 받아서 팔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남은 돈 중에 수수료를 제하고 제하고, 납품업자에게 네, 준다. 네. 이 독특한 방식
이 방식을 특약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특약 매입 부당성 심사 지침은 상품이 입고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매장 운영하고 그리고 광고 판매 촉진 활동 그 일련의 활동을 같이 하잖아요. 납품업자랑. 그런 과정 속에서 거래 단계별로 대형 유통업자랑 납품업자 간에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규정해 놓은 그런 지침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이번에 이 새 지침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형 유통업체 안에는 일단 백화점이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 일단 법상 용어로 보면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그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 중에 규모가 큰 업체를 대형 유통업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가 크다는 기준은 일단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포 중에 하나라도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약 1,000평이죠. 1,000평 이상 되는 점포를 갖고 있는 둘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은 대형 유통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공정위의 새 지침으로 인해서 백화점의 할인 행사가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과장님?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먼저 공정위의 새 지침 때문에 이 전제가 틀린 말이고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고쳐야 될 말이 백화점의 할인 행사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고 백화점의 할인 행사 방식이 이제야 정상화되어 간다. 이렇게 고쳐야 맞다고 봅니다. 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할인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익의 비율만큼 납품업자에게 비용 분담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50%를 넘지 않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공정위 지침은 할인 행사 시에 대형 유통업자랑 납품업자랑 행사 비용 분담에 대해서 좀 업계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용까지를 이 할인 행사 비용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침에서는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한테 깎아준 물건값, 깎아진 물건값까지 할인 행사 비용에 포함해서 그 부분은 50% 이상 부담시키지 마라. 그렇게 정한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000원짜리 옷을 판매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가 판매 수수료고 또 30% 할인 행사를 한다고 보면은 네. 30% 할인 행사를 하면은 10,000원짜리 제품이 7,000원에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0원만큼 싸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중에 50%인 1,500원까지만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게 지침에 정해놓은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 반반 정도씩 부담을 하라. 네,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사전 예약 판매라든지 정기 세일 이런 대형 할인 행사는 솔직히 백화점 입장에서도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납품업체 쪽에서 오롯이 부담을 하는 관행이 만들어진 건가요? 모든 판매 촉진 행사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유통 실무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관행적으로 위치가 좀 불안정한 납품업자 쪽에서 세일에 들어가는 할인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가령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수수료율이 30%라 가정했을 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한 개를 10,000원에 판매한 후에 자신의 판매 수수료 3,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000원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거래 형태에서 20%의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기존 10,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8,000원에 판매하게 되는 반면에 네.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의 판매 수수료를 3,000원을 그대로 수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납품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수수료 3,000원을 공제한 5,0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경우 기존 거래 대비 2,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납품업자로서는 판매가 늘어날수록 손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할인 행사인데 그렇죠.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 할수록 납품업자는 손해가 커진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백화점의 정기 세일 진행에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저희 공정위에서는 그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서 납품업자는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되게 거래 상시가 열악하거든요. 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와 있는 그 사연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A백화점이라는 사례인데요. 매년 2, 3회씩 하는 정기 행사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강요합니다. 본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신상품을 무리하게 가격 인하하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불합리해서 억울합니다. 고스란히 협력사원 매니저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맞아요. 예, 다음 B백화점 사례인데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에게 5대5 부담 형식의 상품권 증정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무조건적인 참여를 강요해서 결국 원치 않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유통업계의 흔한 영업 방식이었으나 경제가 어렵고 이에 따른 매출이 저조한 요즘의 유통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그 가혹함이 2배, 3배로 다가옵니다. 이 사안이 점포에 전달되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이 부정적인 보복의 대상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 이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거의 비용들을 다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 내용이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의 이 새 심사 지침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 현장 납품업체 쪽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여실히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요. 백화점이 할인 행사의 경우 백화점 측의 강요보다는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여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건 납품업체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저희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할인 행사마다 백화점 측이 50% 이상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 비용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예외적인 조건하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예외적인 조건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랑 차별화된 그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00%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백화점 납품업자가 자사의 제품 홍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할인 비용의 100%를 납품업자가 분담하는 것도 새 지침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새 지침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정기 세일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과장님,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번 지침 개정 전에는 할인 행사를 할 때 과연 그 비용이 어디까지냐, 5대5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화점 측에서는 단순 광고 비용만 5대5로 나누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깎아준 물건값이 훨씬 큰데 그건 당연히 할인 비용이다 이러면서 업계 혼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깎아준 물건값까지도 할인 비용으로 포함해서 분담비를 정해라. 그게 명확하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세 가지 요건 하에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이 자기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인 행사를 해라. 네. 그리고 깎아준 물건값까지 포함해서 할인 행사 비용의 분담비를 정해서 해라. 세 번째,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해라. 백화점의 어떤 강요나 어떤 입김이 없이 이 세 가지 형태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지침 이후에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네. 이 시기를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랄까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유통업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외국의 경우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변호사님, 그 백화점 같은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구 국가의 경우에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 형태는 직매입 거래 형태입니다. 직매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직매입의 가장 큰 특징은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부담하고 백화점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생기는 마진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할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유통업체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전액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 행사입니다. 네. 즉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매출을 늘리고
반면에 재고 비용은 줄이는 목적으로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이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의 이 방식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약 매입 또 직매입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직매입이란 건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고요. 특약 매입이라고 하면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특약 매입이 많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유통이 일본의 유통 환경을 많이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다수의 백화점들이 자연스럽게 반품제도, 파견 사원제도, 수수료 제도를 들여온 것인데요. 일본 학계에서는 특약 매입 제도를 통해서 패션 업계가 빠른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품의 반품에 익숙해져서 매입 기능을 상실하면서 독자적인 머천다이징 구현에 곤란을 겪고 이른바 장소 대여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익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의 최근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외부 영향도 있겠지만 특약 매입이라는 거래 형태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약 매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백화점들이 유통업체가 아니라 장소 대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결국 이 백화점의 특약 매입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백화점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동일하고요.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백화점한테 직매입 방식을 좀 전환시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백화점 경쟁력도 높이고 또 소비자 후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이 새 지침에 대한 불만 사항을 백화점 측의 의견을 중심으로 좀 보도가 나와 있는데 네. 납품업체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납품업체 측 의견은 아주 정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백화점에 일단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던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 할인 행사 못하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네. 납품업체의 반응은 뭐냐면 과연 백화점이 지키겠냐. 여태까지 안 지키던 것을. 슬픈 반응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연 이거를 감시할 수 있겠냐, 잘.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납품업체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그렇죠? 소가리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저희 심사 지침을 시행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유통업계 간담회, 납품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촉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공정위의 특약 매입 지침으로 인해서 할인 금액의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돼 세일 규모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 이런 보도 살펴봤는데요. 확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정위의 지침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며 그동안에 납품업체의 부담을 전가해온 백화점 할인 행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광고비와 깎아준 물건값을 할인 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신 김에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서울의 몇몇 유명 백화점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예년과 다른 특징들이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획일적으로 우리 50% 세일한다. 그럼 각 매장이 다 50%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50%.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각 매장마다 세일 폭이 다양하더라고요. 10% 세일하는 데도 있고 또 노마진 세일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백화점 자체 내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각 신세
3세대, 뭐 9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특화된 그런 어떤 다양한 할인 행사를 좀 마련했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지침이 잘 현장에서 그래도 정착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일률적인 할인폭으로 싼 가격에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백화점 업계한테 직매입을 유도한다든지 하면서 유통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후발주자인 그 어떤 백화점들이 직매입을 늘려서 과감한 세일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값싼 제품을 또 소비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TV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